트레이딩TV 빵이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본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테마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윤석열 테마주는 아마 목요일쯤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오늘, 내일, 또 모레 이 윤석열 관련된 이슈가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윤석열 테마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윤석열 테마주에 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뉴스는 바로 윤석열 지지율이 최고치다 라는 부분이겠죠.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2위를 달리고 있겠고요. 이낙연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대장주였던 서현, 그리고 요즘 가장 대장주를 보고 있던 서현텐메탈 장중 26%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좀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 2위면은 대단한 거죠. 과거에 이재명이 2위를 했을 때 이재명 테마주들이 장중 상한가까지 거의 도달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얘네도 오늘 뉴스는 굉장히 세게 반응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윗골을 남겼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직무 관련돼서 이제 징계 관련 뉴스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내일과 모레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어차피 윤석열 테마주는 자기가 갈 길을 가겠죠. 예를 들면 해임을 된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정치 나오겠구나. 그리고 부결이 돼서 무혐의 처분이 된다면 계속 남아서 싸우겠구나라는 자기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주가의 호재이겠지만요. 오늘처럼 이렇게 주가가 힘을 못 쓸 때는 만약에 부결이 나서 무혐의 처분으로서 계속 총장으로서 남아있게 된다면 뭐랄까요, 지금 당장 나오지 않는다, 정치판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슈로 빠질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이 원래 아주 강하게 올라갔어야 될 자리에서 강하게 올라가지 못했다는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된다. 왜냐? 그것은 그동안의 급등 피로감이 쌓여있는 듯 하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면 서현탄메탈 같은 경우에 10월 중순 이날이겠죠. 이날 처음으로 상한가를 만들어 주고 난 다음 대략 2배 정도 올랐습니다. 2배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 보통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오를 수는 없어요. 왜냐? 여러가지 단일가를 정하든지 아니면 투자 경고를 먹기 때문에 항상 이런 종목들은 급등을 하고 나면은 조정을 겪어야 되는데요. 오늘의 이 양봉은 아주 중요한 뉴스가 나왔고, 또 오늘 지수가 어땠나요? 오늘 지수는 오늘 떨어졌습니다. 막판에 급락으로 쏟아내렸었고요. 코스닥도 급락으로 쏟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급등 이런 장에서는 보통 이런 테마주들이 갔어야 되는데, 테마주마저도 힘을 잃고 떨어진 모습을 보았을 때 윤석열 테마주는 조금 이제 피로감이 쌓여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과 모레 이뤄질 이 징계 관련된 뉴스에서 오히려 어떤 의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어떤 상태로도 판결이 나올 경우에도 그냥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어차피 지금은 다 수익 구간이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테마주 특성상 조정을 한번 받으면 30% 이상 조정이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보통 예를 들면 이런 자리에서 여기까지 한 35%의 조정이었죠. 이런 종목이 아니다. 제일테크노스, 윤석열 관련 동문주라고 나와 있는 이 종목도 사실 오늘 슈팅이 나오긴 나왔지만 아주 시원한 슈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조정폭은 고점 대비 대략 한 28%, 30% 정도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아주 센 급락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식의 급락은 나오지 않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오늘 대선 지지율이 2위인데도 불구하고 못 갔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윤석열 테마주가 끝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자기가 과거의 반기문 사태처럼
진짜로 정치 나올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 기대감이 계속 있는 종목이고 지지율로서 계속 확인이 되는 상황에서는 계속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조정의 가능성이지 이것이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조정이니까 항상 보수적으로 대응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화이자 백신이 미국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첫 물량이었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 물량의 양은 뭐 얼만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은 역시나 항공기 한 대당 6.8톤의 드라이 아이스를 실었다라는 부분, 드라이 아이스가 엄청 많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일단 체크가 되겠고요. 그리고 승인이, 연방정부의 승인이 나면 48시간 이내에 미 전역에 곧바로 배포된다 라는, 그리고 올 연말까지 4,000회분 2천만 명 대상으로 백신을 투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영국은 12월 7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은 이제는 백신 테마주를, 코로나 테마주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진행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게 적어도 10일, 우리가 이제 12월 10일부터는 백신이 승인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백신이 배포되기까지 길어봐야 한 보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보름 동안에 관련 테마주들이 얼마큼 뜨겠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백신, 코로나 테마주에 대해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뭐 이렇게 된다면 연말까지 4천만 명, 그러니까 2천만 명이 맞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맞은 사람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그 면역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단 면역 효과가 다시 반응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점자 이 코로나가 잡히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 잡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테마주를 계속 들고 있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또 문제는 뭐냐, 이 주식시장이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계속 올라온 상태입니다. 코스닥 또 코스피 모두 신고가를 돌파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코로나의 백신이 실제로 이제 배포가 되고 코로나가 잡힌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들은 이 재정 정책과 또 다양한 그 패드의 그 돈풀기가 멈출 수도 있다는 어떤 두려움이 반영이 한번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그런 두려움이 없죠. 여기서 더 떨어질 게 얼마큼 있겠습니까? 하지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조정, 그러니까 뭐 이게 급락으로서 계속 진행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의 조정의 어떤 명분으로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코로나 테마주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콜드체인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콜드체인 중에 제가 대한과학이라는 종목을 과거에 계속 밀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제 저희가 말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 제가 이쪽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무려 3배가 이상 올랐습니다. 3배 이상 오른 종목에서 얼만큼 더 빼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뭐 슈팅이 나오면 나오겠죠, 당연히. 하지만 내가 먹을 자리는 아니다.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에 보시면 드라이아이스 6.8톤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국내에 드라이아이스 관련주가 태경 케미칼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보셔도 되겠죠. 왜냐, 바닥에서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드라이아이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요거 한번 더 돌파시켜 줄 수 있겠고요. 뭐 바닥에서 대략 한 5배 정도 오르고 나서 조정을 받았고, 다시 이제 조금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보통 이런 것들은 뭐 여기서 많이 올라가 봐야 뭐 한 2만 원대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부분, 5일선은 어찌됐든 간에 지켜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기술적 차트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접종 테마, 세운메디칼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가 고가로서 이 그때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뭐 이 종목도 결국은 테마주로서 움직이고 있고요. 주사기 접종에 대해서 우리가 동시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사기 테마주들이 반응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물류 테마주 중에서 뭐 녹십자, 랩셀 이런 종목도 그 콜드체인으로 유통하는 그런 게 있겠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한익스프레스 이런 것도 콜드체인에 엮여 있죠. 뭐 어쨌든 간에 일단 이제는 배포, 접종 이 단계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많이 튈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가장 많이 오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뭐 사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거의 뭐 2배 이상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팔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백신이 다 돌고 나서 이제 주식시장에 어떤 피로감이 쏟아질 때가 있을 텐데 그때의 대비를 위해서 지금은 이제부터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종목들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기존에 들고 있던 보유 그 물량을 잘 홀딩하셔서 멋진 수익 내시면서 끝내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이제는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윤석열 테마주와 백신의 도착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지수가 사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음봉이 뜨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우리가 사실 조금은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하락장에서도 테마주는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테마주를 할 때 기본적으로 지수를 중요하게 보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좀 확실한 테마를 갖고 있다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대응하셔서 나중에 그 테마주가 돌아왔을 때 이제 비중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도 있는 방법이고 뭐 어쨌든 간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내일 12월 첫날 어떤 종목이 오를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TV 빵용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같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